우리 시험에 여러분 여기는 이 3장 있죠. 2장은 다 이론이어가지고 실기하고 좀 관련이 없는 애들 몇 개 있고요. 3장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이론만 하면 지루하니까. 자, 근데 여기 있는 영세율하고 면세는요. 이론, 실기 둘 다 중요합니다. 알죠? 여기 있는 이론, 실기 다 잘 나옵니다. 실기에서 특히 면세 이런 것들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럼 일단 비교하는 거 할게요. 비교. 여기 말문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영세율의 정의는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이 얘입니다. 영세율은요. 매출액에 대해서 영예세율로 과세를 하는 게 핵심.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영예세율로 과세? 뭔 개소리야. 이거 세금 안 내는 거죠. 맞죠? 세금 안 내는 건데 갑자기 영예세율로 과세래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그림을 통해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영세율은 영예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지는 아까 했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국가, 수출하는 국가에서 영예세율을 적용하는 거. 맞죠? 또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국가에서 영예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영세율은 수출 거래인데 수출 말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영세율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자, 그럼 일단 흐름 좀 보시죠. 자, 여기. 자, A는 10%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B는 영세율 사업자입니다. 알죠? C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A라는 사업자가 제가 위에 적는 건 이 사업자가 얻고 싶은 가치예요. A는 400원의 가치를 얻고 싶답니다. 그럼 A는 사온 게 없잖아요. 사온 게 없으니까 영세율 사업자한테 얼마에 팔면 100원의 이익을 낼까요? 100원, 그렇죠. 100원에 팔면 되겠죠. 100원. 이렇게? 100원.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A가 B한테 100원에 팔았죠. 팔면 A 입장에서는 당연히 10% 사업자니까 100원에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됩니다. 그럼 질문. 그럼 A는 B한테 매출할 때 매출세액을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B한테 매출할 때. 많은 분들이 안 걷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영세율이니까. 알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세율인지 면세, 영세율하고 면세는 언제 적용되는 개념이냐면 매출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매출할 때만. 매출할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매출자 기준. 그럼 A하고 B와의 관계에서 A가 매출자죠? 그럼 A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A는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거에 10%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00원에 매출했으니까 여기에 10%인 10원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걷어서 내죠, 여러분들. 그래서 A는 영세율 사업자한테 매출세액 10원을 걷어요. 아시죠? 그리고 이 영세율 사업자도 매입세액을 10%한테 매입할 때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인데, 그럼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이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을 뺄지 말지는 매입자 기준이에요, 이제는. 매입세액을 공제, 뺄지 불공제, 안 뺄지는 매입자 기준이고요. 우리가 아까 매입세 공제 받는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가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서류 받기. 맞죠? 두 번째가 매출액이 과세가 되기. 맞죠? 두 가지였잖아요. 그럼 일단 B 입장에서는 A한테 100원 더하기 10원의 세금 계산서 받았겠죠?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여기 계시면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과세가 되니까 B한테는
이 10원의 매입세액을 여기 빼줘요. 빼줘요. 빼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출을 하면 뭘 벌어올까요? 수출하면 외화를 벌어오죠. 우리나라 외화에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많이 민감하잖아요. IMF 그 외환 보유고 진짜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사업자를 수출의 역군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하면 매입세 부담하고요. 이걸 일찍 돌려줘야 돼요. 일찍 돌려줘야 이걸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우리가 법은 좀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융통성 없다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말 질이 나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징역 30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만약에 법에서 4년 때렸대요. 그럼 판사가 4년 때려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법은 좀 약간 이런 게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좀 유도리 있게 하지 마 그런 말 하죠. 뭐냐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영세율 사업자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오니까 이 10원 빼주고 싶단 말이에요. 빼주고 싶은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적격 증명 서류도 받아야 되고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법무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넌 명예세율로 과세가 된 거야 라고 어거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든 법무부에 띄워 맞췄죠?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세법은. 법들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과세라는 문구를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과세가 됐네? 그러면 너 매입세 공제해줄게. 이렇게 법에 끼워 맞춘 겁니다.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알죠? 알죠? 이런 애들 앞으로 위로 가면 가실수록 자주 오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진짜. 알죠? 그냥 빨리 받아들여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 자, 보실게요. 그럼 B 입장에서는 분명히 A한테 110원 줬죠? 110원 줬지만 나중에 10원 뺄 거잖아요. 돌려받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100원 주고 산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0원의 가치를 얻고 싶으면 C, 예, 외국이든 뭐든 500원에 팔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110원 줬지만 10원 뺄 거잖아요.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100원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400원에 이익 얻고 싶으면 500원 팔면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B 입장,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매출자니까 B를 기준으로 매출세 계산하겠죠? 그럼 B는 영세율 사업자니까 C한테 500원에 팔 때 매출세액은 걷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세무서에 내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 받아요. 오히려 환급. 내는 건 없는데 돌려받는 건 있잖아요. 오케이? 예. 자,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인 B는 세금 부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거래 전체를 놓고 보면 안 했어요, 맞아요. A한테 10원 줬지만 돌려받았죠, 세무서한테. 돌려받았고 C한테 받은 건 없고요. 맞죠? 그래서 용어가 좀 거지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영세율 제도를 완전 면세 제도다라고 불러요. 완전 면세. 우리 아까 했던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였죠. 여기서의 면세는 뭐냐면요. 세금 부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다 그 뜻입니다. 완전하게 세금 부담 없음 요 말이에요. 알죠? 참 용어 거지같이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 좀 약간 그 세법 만드시는 분이 좀 욕 보이는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는 문구입니다요. 자, 이제는 면세할게 면세. 자, 이제 면세는 얘가 핵심입니다. 이거. 면세는요, 이거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좀 느낌 오시죠? 위는 어떻게든 과세를 한 거고 얘는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이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미 했으니까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우리 면세 취지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서민들이 쓰는 물건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 빼고도 좀 많습니다. 외우실 게. 자, 해보죠. 자, 여러분 지금 하는 사례는요. 저 여기 다른 게 딱 이거예요. B가 영세율에서 면세로만 바뀐 겁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알죠?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A 입장에서는 B한테 당연히 10원을 걷겠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기 때문에 A는 매출한금액 10% 내야 돼요, 무조건.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면세든 영세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부가가치를 10% 받아내요. 알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금 부담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매입할 때는 10%한테 매입할 때는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 부담해요. 자, 그럼 이제 B가 A와의 관계에서 매입자죠. 그러면 B는 매입세 공제를 매입세 부담한 거잖아요. 부담했으니까 매입세액을 빼냐 빼지 못하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B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 아까 매입세 공제 요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법한 증명서류 받았겠죠. 10% 받았겠죠. 세금계산서. 일단 1번 요건 충족. 자, 2번 요건이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 요건이 있었죠. 매출액이 과세가 돼요? 안 되죠. 여기 아까 제 동그라미 어떻게 줬어요? 매출액 과세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긴 과세하는 거고.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 여긴 과세하는 거니까 너는 환급해 줄게. 공제해 줄게. 너는 과세 안 되네?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못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알죠? 외우셔야 돼요, 잠기. 그래서 우리가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안 빼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액 부담했다라고 하고 불공제예요, 불공제. 알죠? 불공제는 공제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알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B 입장에서는 이 물건 A한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죠? 110원 주고 산 거. 이건 리얼 110원 주고 산 거죠. 위에 있는 건 B는 110원 줬는데 10원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100원 주고 산 거지만 아래에 있는 B는 110원 부담했는데 10원을 세무서에서 안 빼주겠대요. 그럼 이 물건 110원 주고 산 꼴이죠. 그러면 400의 이익을 얻으려면 C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510원. 510원에 팔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사업자는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잖아요. 그 매입세액을 못 뺀 걸요. 나중에 소비자한테 팔 때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켜요. 아셨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가 매입할 때는 영세율이 좀 더 유리합니다. 맞죠? 여기 C가 소비자라고 하면 영세율로 사면 500원 주고 사잖아요. 맞죠? 근데 면세면 510원 주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C. 자, 그러면 B가 C한테 팔 때는 B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을 할 거고요. B는 면세니까 C에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 매출세 걷지 않겠죠. 내는 것도 없고요. 한번 질문. 그러면 면세사업자인 B는 세무서에 세금 부담 했어요, 안 했어요? 세무서에 세금 부담, 세무서에 했어요. 10원 뜯겼잖아요. 뜯긴 거 못 돌려받았으니까 10원 세금 부담 한 거예요. 맞죠? 어차피 매출세액은 안 냈지만 매입세액은 못 뺐거든요. 전가를 시킨 거지 세무세 낸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면세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지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면세를 불완전 면세제도다라고 불러요. 일단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피해자. 용어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